설 연휴 동안 과연 어떤 이슈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자, 설 연휴 최대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지금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죠. 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다 포함한 사자 토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또 후보들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토론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어코 설밥상에서 제 이름이 안철수가 나오는 것을 빼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오는 31일이나 2월 3일에 사자 토론을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방송사가 주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하자 이 제안을 민주당에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랑 토론하는 게 무섭냐 아까 들으셨죠. 자, 심상정 후보는 해치지 않을 테니까 도망가지 말아라 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토론 회피처럼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보다 후보들이 이해득실만 너무 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리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후보들이 너무 이런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본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냥 사자 토론을 받아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양자 토론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보수의 윤석열, 진보의 이재명이라는 네. 뚜렷한 양강을 대외적으로 굳힐 수 있는 모양새가 되고 안철수 후보 나중에 단일화를 할지 어떨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직 유리한 국면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심상정 후보가 들어오는 것보다 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들어오면 점 때문에? 양쪽이 다 같이 보이면 네. 그러니까 3강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아하, 이제 아하. 그거보다는 양강으로 보수의 대표 주자로 각인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양자 토론을 좀 고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법원의 판단도 나온 상황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네. 민주당처럼 차라리 양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하든가. 다자 토론도 하자 네. 이런 쪽으로라도 입장을 선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은요, 유권자들은 지금 저렇게 뭐 방법 갖고 다투는 거는 관심 없어요. 사실 빨리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면서 뒤로 빼면요.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절대로 저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사자 토론은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면 지금 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빼고 두 분만 또 따로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또 반발을 하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이에요.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그러면 좋다. 이자 토론하고 그리고 사자 토론하고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국민의 힘이 좀 빨리 받아들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상파 방송 3사가 제안한 TV토론 대상에 빠진 사람이 또 있죠.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허경영 후보가요.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는 텔레비 여론조사를 안 시킨 거 방송사들이 거기에 직접 피해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했더라면 지금 내가 20%,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가처분 신청은 무조건 인용돼야지.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는 판사들 내가 다 기억해 둘 거예요. 네,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했습니다만 이 앞서 윤석열, 이재명 양자 토론이 지금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제기했던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아니 나 빼고 4명이서 토론하는 건 말도 안 돼라는 허경영 후보의 논리도 비슷한 논리로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예.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방송 토론회를 네.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국회의원 5인 이상 보유정당 후보자, 이거 심상정 후보에 해당합니다. 아. 6인이잖아요. 네.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이거 안철수 후보 지난번에 20% 이상 받았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도 6% 이상 받았으니까 모두 둘 다 해당돼요. 그리고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최근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해야 돼요. 이거 안철수 후보 들어가죠. 심상정 후보하고 그다음에 허경영 후보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준 데는 이런 기준 안에 들어가는 후보가 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한 번인가 뭐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평균 지지율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그 기관에 따라 또 어디서 의뢰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수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네. 지지율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수치도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 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수치가 반영이 되는 건데 네. 허경영 후보가 지금 이렇게 5% 이상 나왔던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허경영 후보는 판사를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결정돼요. 그렇죠? 법원에서 오늘 이 허경영 후보가 접수한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신청. 자, 두 분 다 지금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 예측대로 되는지 한번 오후에 결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또 특징이죠. 안철수 후보는 직접 음반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신이 전혀 없죠. 저는 노래방도 잘 안 갔던 사람이니까요. 예, 편하게 하시려면 혀를 좀 뒤로 당겨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연습하세요. 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기회의 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차. 가능한 나라. 자, 후보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유튜브에서 등장하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설 연휴에는 후보들의 어떤 모습들이 가장 회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